균형 국민 소득과 승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총소득과 국내 총생산, 그래서 GNI하고 GDP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국민 총소득, GNI는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에 번 소득의 합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 GDP는 우리나라 영토 내, 우리나라 국경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뭔가는 생산 측면에서 계산한 국민소득과 수요 측면, 분배 측면에서 계산한 국민소득이 항상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쇄 경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걸로 계산을 하나 국가 내에서 생산된 걸로 계산을 하나 항상 같다는 거죠. 하지만 개방 경제가 되면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밖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포함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밖에서 생산한 것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방 경제에서는 GNI하고 GDP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해외 직접 투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이 많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GDP가 많을 것이고 이 GDP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게 생산될 것이 있으니까 그걸 빼고 나면 GDP가 GNI보다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균형 국민소득이란 것은 뭐고 이 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균형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이 유효수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균형 국민소득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뭐 보면 이것은 총생산 또는 총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Y라고 쓰고 있고요. 이것 D는 총수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수요는 다시 소비수요, 기업의 투자 수요, 정부의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 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를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 가계가 소비 수요, 기업이 투자 수요, 정부가 정부 지출 수요. 이 세 개의 수요를 합한 것이 재화에 대한 총수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은 수요가 바로 이 공급, 이 수요가 Y를 결정한다. 공급을 결정한다. 창출한다는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효수요 이론은 무엇을 가정하고 있느냐? 첫째는 물가하고 명목연금, 가격이 경직적이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내에 유유자원이 충분히 있다. 자, 그 경제 내에 유유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있기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산이 결정이 되고 국민소득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경제 내에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증가할 뿐이지 가격이 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효수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유효수요 이론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게 왜 공급이 되지 않는 거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바로 공급, 생산, 소득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림으로 균형 국민 소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 함수가 있는데 소비는 소득의 함수고 이 C를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고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제 한계 저축 성향은 사람들이 저축하지 않으면 소비하는 것이니까 1-C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CIG인데 I하고 G는 소득과 관계없는 독립변수가 되지만 이 C는 소득이 증가하면 이 C가 증가하니까 이 기울기는 바로 한계 소비 성향 C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소비 성향 C가 크면 클수록 이 기울기는 이렇게 경사져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균형국민소득은 소득과 이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수요하고 소득이 일치하는 이 45도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요.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된다면 이 A점에서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승수효과인데요. 승수효과라는 것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소득의 증가는 정부 지출이나 투자 증가분의 승수배만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100 증가하면 정부 지출이 100 증가한 게 아니라 100 곱하기 승수만큼 증가해 간다는 게 승수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앞에 균형국민소득 방정식을 점미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정부 지출 승수를 보기 위해서는 이 투자의 변화가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식으로부터 바로 이 식을 간단히 우리가 유도해 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식은 뭔고는 소득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은 이 정부 지출 증가분에다가 이걸 곱한 것만큼 증가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의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하면 0.8이라는 것은 소득이 100 늘면 80은 소비하고 20은 저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8이면 이 값을 집어넣으면 승수는 얼마가 되는 거는 5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부 지출이 100 증가하면 소득은 500 증가한다는 것이 승수 효과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1-C는 S하고 같으니까 승수는 또 S분의 1로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왜 정부 지출이 100 증가했는데 소득은 100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증가할까? 자, 그 이유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이 100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득이 100 증가하면 여기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이것이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 소득의 증가에서 또 한계 소비 성향만큼 수요가 증가하고 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또 소비가 증가하고 이렇게 쭉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는 것을 답한 것이 이 5배. 애초에 초기의 정부 지출 증가분의 5배가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시가 크면 클수록 추가적인 수요 증가분이 커지니까 승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초기 균형점이 되겠고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총수요 곡선이 위로 이동하게 되겠고 새로운 균형점이 B점이 되니까 소득은 Y1에서 Y2로 증가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45도선이니까 이쪽 크기하고 이쪽 크기는 같죠. 같은데 소득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정부 지출이 이만큼 증가했는데 소득은 어떻습니까? 여기만큼 증가했으니까 이 부분이 승수 효과를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한계 소비 성향이 크면 클수록 승수가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그림으로도 그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가 커지면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경사져 가는 거죠. 이렇게 경사져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부 지출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 선도 이렇게 증가하게 될 테니까 초기 균형점이 여기여도 C가 큰 경기에서는 균형점 B가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할 테니까 소득의 증가분이 이렇게 훨씬 커진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국민소득이 누출과 유입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을 처분 측면에서 보면 소비로 사람들이 소득을 벌면 소비로 저축으로 조세로 처분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처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균형국민소득은 C 플러스 I 플러스 G 이게 지금 균형국민소득 결정 방정식이니까 이게 지금 총수요죠. 이걸 등식으로 하면 이 C가 없어지게 되니까
바로 이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고, 이 식을 보면 이 S 플러스 T를 우리가 누출이라고 볼 수 있겠고, I 플러스 G를 유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순환 과정에서 이 S 플러스 T 누출하고 유입이 I 플러스 G가 일치할 때 우리는 균형 국민소득이 달성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경제 순환 모형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순환 모형도인데요. 가계하고 기업만 있는 이런 경제에서 소득 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100을 생산했을 때 이 기업은 가계로부터 생산 요소를 가져와 가지고 이 100을 생산했을 테니까 이 가계에게 100의 소득을 분배할 것이고, 가계는 이 100을 받아 가지고 또 기업의 물건을 이 생산물 시장에서 구입함으로써 기업은 100의 수입을 올리고, 또 이게 가계가 돌아가면서 이 소득 순환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가계가 20만큼을 저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으로 가계 기업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이 80밖에 안 되니까 기업은 다음 기회 생산이 80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득 순환 흐름에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투자가 20이 이루어진다면 이 80에 이 저축이 투자로 전환되어 가지고 20이 추가됨으로써 다시 100이라는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득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누출이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주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출과 주입이 일치하게 되면 다시 이 균형 국민소득을 통해서 소득 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가계가 정부 부문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또 10을 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몫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정부 지출로 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정부 지출로 10을 지출했다. 그러면 주입이 다시 누출이 10 줄어드는 만큼 주입이 10 증가하게 되니까 다시 100이라는 균형 국민소득이 순환되어 간다. 이게 지금 소득 순환 모형이고, 그래서 이걸 누출, 이것을 주입, 이 누출과 주입이 일치할 때 균형 국민소득이 달성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소득 순환 모형에서 우리가 승수효과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추가적으로 정부 지출을 10만큼 늘렸다. 그러면 가계의 소득이 늘게 될 것이고, 가계의 소득 증가가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은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생산이 증가하니까 또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또 소비가 증가하고, 이 소득 순환 흐르면서 끊임없이 한 번의 정부 지출 증가가 이 소비 수요 증가를 통해서 소득이 추가적으로 증가해 가면서 승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